자, 일단은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15,100원, 그리고 14,850원이 2분의 1과 3분의 1 지점이 돼요. 14,850원. 그래서 요 줄거드린 그 범위의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돼야 됩니다. 거래가 없으면 안 돼요. 거래가 없으면 뭐 들여다보기 어렵고, 그리고 현재로서도 사실은 지금 거래가 없는 상태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데, 일단은 우리는 분할 편입으로 접근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본봉에서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을 좀 한번 기준을 잡아보자. 그렇게 하고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설정해서 갖고 가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손절 범위는 오늘 저점 찍은 부분이 이탈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슈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급등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이제 형성을 하고 변동성을,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의 기준이 잡힌다면은,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수익 범위 내기가 더 좋은 기준이 되죠. 단기 변동성을 주고 나서 바로 이제 뭐 시장 조치 들어가고 하면은 오히려 먹을 게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1분봉,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자른 30분봉 기준. 30분봉 기준에 일본 기준에서는 거래는 일정 범위 수반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전체 거래대금 1,500억, 그리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2,000억 기준의 거래대금 수준 범위를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자라는 거죠. 자, 일봉, 그리고 주봉, 월봉 전부 단순 논리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느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HLB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날 그 녹화할 때 같이 들여다봤지만 마지막 매수 사인이 나간 게 21년도 기준에 9월 달 기준이죠. 9월 달에 9월 16일 날짜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정확히 그게 최고점이에요. HLB. 마지막 매매 사인 21년도 9월 달. 신기하죠. 저도 소름 돋았어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 기준이 됩니다. HLB 생명과학도 9월 16일. 요 자락이죠, 요 자락. 그러나서 이렇게 꺾여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이 자락에 매수사인 나가서 만약에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어도 요 자락에서는 다 정리 끝냈겠죠. 그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사인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 오랫동안의 HLB의 수익 범위를 그렇게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HLB의 그 당시에 내용들 한번 볼까요? 9월 7일 15시 15분 그리고 9월 16일 17일 날 PPT도 있나 모르겠는데, 방송 거 보면 이제 뭐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나갔었겠죠. 어찌됐건 9월 7일자 보시면 9월 6일 방송 온 거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뭐 매수사인 드리고 뭐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다 잡아내고, 이때가 뭐 47,000원 아까 보니까 그 가격 붙어 있던데, 그 얼마였어요? 그러면 69,000원까지 갔네요. 그죠? 47,000원에서부터 계속 69,000원까지 계속 공략. 그리고 마지막이 보신 것처럼 9시 9월 16일까지 계속 뭐 69,000원까지 간 종목이니까 계속 문자 나죠. 계속 편입 차익 실현, 또 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그렇게 해서 뭐 방송에 이렇게 가지고 나갔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어디서 끊고 나오느냐, 그리고 진입을 어디서 했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진입이, 내가 맨 처음에 진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월 24일, 그리고 문자 보시면 8월 25일, 24일, 24일부터 진입이 됐네요. 그죠? 47,850원부터 69,000원까지 22,000원. 거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의 변동성이 있었고, 시가총액은 뭐 지금 수준인 거고. 그래서 창고 동량의 흐름과 수급도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 수급이 들어왔지만 그게 이제 대차나 공매 상환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때도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을 완벽하게 이제 좀 잡아들이는 그 기준이었고, 결론적으로 뭐 개장 초 이런 기준에 이제 뭐 충분하게 예, 움직임 잡아들였고, 이때가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가던 시점의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HLB가 지금 더 치고 가네요. 그럼 우리는 HLB 생명과학이니까 생명과학 부분도 15,200원, 250원, 15,500원 또 뚫고 가겠네. 450원, 500원. 500원 잡은 물량이 이제 좀 출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HLB가 이렇게 되면 더 세 보이는데 그거는 개장 초에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무한수익님이나 문난님이나 이 당시에 이 자료들 이거 오늘 그 우리 직원분들께 다 올려드렸어요. 요거 지금 자료 정리 싹 한번 하시라고 싹 다 자료 정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이 수익 범위들이 그냥 나오는 수익 범위들이 아니죠. 결국은 다 결국은 이렇게 공부하시고 대처를 하니까 변동성이 나올 때 기준에서 잘 유입이 되고 수익 범위가 나오고 하는 거죠. 보시면 HLB나 이제 생명과학이나 똑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됐고요. HLB 다시 보시면은 이제 8월 24일부터요. 정확히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매 사인이 나왔잖아요. 문자로.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거래 터지고 나서 맴돌고 있을 때 관망을 하다가 두 번째 이제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질 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미련을 좀 가진 거죠. 사실은 여기서. 결국은 9월 17일까지의 기준에서 마지막 매매 사인 나가고 이건 아닙니다. 거래가 도저히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전략 매도. 원래는 이제 최고점의 9월 7일 이 정도에서도 매도의 기준이 잡혀 있었어야 돼요. 매도의 기준이. 근데 그걸 잡지 않고 좀 미련을 가진 게 아쉬운 거죠. 저도 이제 기계적으로 대처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뭐 베트남 쪽인가요? 뭐 이거 하나만 터지면 대박이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었을 때예요. 결론은 여기서 거래 터뜨리고 윗골이 달리고 고점은 넘겼지만 매직 시그널의 매도 사인은 저기서부터 나옵니다. 끝났다는 거지. HLB 생명과학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마무리를 지어드립니다. 왜?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HLB보다 그래서 HLB를 이제 주력으로 보고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더불어서 움직이는 쪽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결론적으로 좀 전에 보니까 마지막 매매 사인이 어디였어요? 한번 봅시다. 보시면 HLB 우리는 이제 이걸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거죠. 9월 10일 날 기준이에요.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뭐 교육이니까 예전 거 그러면 한번 다 올려드릴게요. 이거 뭐 예전 거 한번 보세요. 이 기준이 되는 거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차익 실현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좀 전에 이제 HLB를 보셨으니까 저 HLB 생명과학은 거기까지 보지는 않을게요. HLB 9월 7일까지 가장 그 마지막 PPT 자료 교육용으로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그러면 결론은 딱 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래가 터졌을 때 들어가더라. 거래가 터졌을 때 들어가더라. 그리고 거래가 둔화되면 빠져나오더라. 그 원칙을 못 지키는 거죠. 얘가 이제 뭐 HLB 생명과학이 이게 어떻고 저거 어떻고 얘네가 지금 결국은 삼상을 성공을 했네 못했네부터 해서 그 해석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장의 수급이 해석을 한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해서 저평가라고 한다면 메이저들이 더 들어올 거고 메이저가 안 들어오더라도 개인들이라도 따라붙어서 시세를 이끌어 줄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월봉 기준에 지금 빵빵빵 치고 움직였는데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저 먼 구간에서부터 변동성이 이 예전에 이제 HLB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HLB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HLB의 기준에 2019년도에 결론적으로 HLB가 시가총액 장중에 1위까지 올라가요. 그때 9조를 넘겼나 뭐 그럴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17년도 하반기에 전체 바이오주들의 변동성이 확정이 됐고, 요 당시 기준에. 근데 얘는 여기서 못 움직이다가 오히려 바이오주들 정점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요 기준에서 급격한 변동성이 확정이 됐죠. 그러나서 이제 모든 바이오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얘도 여기서 정점의 인식이 잡힙니다. 꺾이고 뭐 데드까지. 그러나서 이제 한동안 좀 맴돌았지만 개인들의 이제 미련 때문에 맴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정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못 주고 거래가 둔화되고 횡보하는 사이에 주가는 꽝 하고 부딪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매수 사인 나오는 것이 이제 거래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19년도 아까 말씀드린 19년도 8월부터 해서의 기준 정확히 뭐 요자락 그리고 9월 최고점 그 이후에 거래가 어때요? 역시나 없죠. 그러니까 단순하단 말이에요. 단순 논리인데 그걸 못 잡아내요. 오늘도 거래대금이 HLB가 거래대금이 최상이니까 들여다보는 정도. 19년 9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9년 9월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작년 9월 8월 말부터 9월까지 요 지점까지의 흐름. 결론은 거래가 이제 급감을 하고 변동성이 둔화돼 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걸로. 그럼 지금의 기준은요. 역시 이슈 하나를 제대로 잡아냈죠. 그 이슈가 실상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변동률로 나타내주고 있으니까요. 월봉 기준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월 중반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거래, 지금의 시장 관심도의 흐름이라면 엄청나겠죠. 뭐 그 부분이.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변동성을 가지고 들어간다. 시장에서는 HLB에 대한 이슈 부분을 언급을 할 거고 우리는 그 이슈 범위가 아닌 기술적 분석에서의 기준을 잡는 거고. 왜? 얘네가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 예전에도 이렇게 펀더멘탈 부분을 아마도 노출을 해드렸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HLB 생명과학에 대한 그 기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펀더멘탈적으로 펀더멘탈 부분을 넣어놓질 않았었나? 여기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HLB 생명과학은 HLB를 8월 24일날 추천한 이후에 9월 2일부터 해서 뭐 난리 났죠. 뭐 다들 와 이거 수익 이거 수익 어떻게 하지? 이 수익 어떻게 하지? 계속 변동성 매매 8월 26일 8월 30일 또 9월 2일 뭐 계속 그죠? 계속 그 수익 범위의 이러한 그 흐름들 요 PPT 자료 아까 PDF 파일은 올려드렸고 PPT 자료 우리 직원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좀 활용하세요. 활용하셔가지고 오전에 그 개장 전에 올려드린 내용 기준 잡으시면 될 거예요. 생명과학 기준에 뭐 캔들 기준 잡으면 이제 뭐 그 장학형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봉 기준에 목요일 날 보셨으면 대박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 야간 특별 무방 거기에서 HLB 자료 보시면 이게 뚫려야 안 뚫려? 뚫린다고 봐야죠. 이제 오늘 거래가 저렇게 수반됐으면 비중을 많이 못 들였을 뿐이지. 예? 2%뭐 들여서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드렸으면 그 정도면 됐죠. HLB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전일 그 HLB 자료를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차트 쪽에서 볼게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3차 임상까지 해서 유의미한 내용을 우리는 결국은 얻어냈다. 그래서 다시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 신청을 할 거다. 지금 사실은 확정된 건 없어요. 또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이제 분봉 차트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 전부 올려드렸고,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다 잡아드렸고, 그럼 요게 이제 일주월봉으로 놓고 볼 때 월봉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직 시그널대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매직 시그널 그 기준 그대로 거래량 없으면 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일봉의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HLB가 샛별형 뜨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이런 흐름, 그리고 금요일날 장중 상한가 뚫고 올라갔죠. 사실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변동성 매매는 먹거리만 제대로 잡히면 어렵지 않다는 거. 먹거리만 제대로 잡히면. 주봉 기준에서 작년 기준의 흐름, 작년 기준의 흐름. 요게 뭐가 어려워요?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너무 쉽죠? 매직 시그널 매수엔 나왔네, 거래량 터졌네, 거래량 터지고 흐름이 나왔네, 정점에서 매직 시그널의 매도 사인 나왔네, 그리고 거래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 뭐 끝난 거지 뭐. 어떻게 돼? 꺾이기 직전의 흐름으로 봐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가 다소 어찌 보면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는 뭐 상한가 들어가고 그래서 제한적이었다 한다면, 지금은요 월요일부터요 갭상승 위에 빵 터지는 거죠. 매직 시그널 매도 나온 이후에 처음에 거래잖아요, 지난주에. 그럼 나자바가슈의 기준인데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그것만 잘 설정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전 고점을 이렇게 해서 넘기는데, 이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되어 줬느냐, 수반되어 줬느냐, 그리고 이렇게 넘겼을 때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정도. 이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요 자락을 기준을 잡고요, 갭에 대한 높이. 그리고 저 갭에 대한 높이의 기준에서부터 어떻게 유의미한 바닥권 꼬리까지 포함할까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 꼬리부터 해서 그 다음 높이, 요 1대1의 비중의 높이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잡아드린 17,000원, 17,500원 요 정도 범위가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된다. 요것도 분명히 갭에 대한 교육 기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도 매수매도 계속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시장 주체를 벗어가는, 오히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 교육 자료 기준에서 갭에 대한 그 자료 부분 보시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갭에 대한 예상치 목표치 설정, 이렇게. 그게 이제 설정이 되고 나야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럼 17,500원, 18,000원 정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그 정도까지도 설정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한다는 거고. 일본 기준에서는 뭐 요 기준으로 좀 잘라서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 이제 형성돼 있던 그 거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종목의 기준을 뭐 작년 하반기부터 볼까요? 7월부터 8월에 매직 시그널 그 형성됐을 때 들어갔었고, 그때 들어갔었고, 그것에 대한 뭐 자료들은 조금 전에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정점에 대해서 이제 매직 시그널에서 매도 사인 꺾여서 나오는 게 이제 이쯤에서부터 꺾이면 되는 데드까지 해서 저 부분을 정점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구간으로 조금 전에 이제 뭐
주봉 월봉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잠깐 있었는데 저거는 의미가 없죠. 요 정도 범위에서의 흐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나 거래대금 개별 기준이나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수반돼 있어요. 일봉에서도. 그렇게 되면서의 가파른 흐름. 그리고 앞전 고점에 대한 갭 돌파.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 주말 목요일 금요일 그만큼의 이슈가 터져 있던 거죠.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도 그 앞전에 형성돼 있던 뭐 900만 주든 1000만 주든 오늘 뭐 1000만 주 넘긴다고 보는 게 옳죠. 그럼 윗방향으로는 열려 있는 공간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일봉상의 가장 최근의 기준 일봉상의 가장 최근의 기준 역시나 오늘 좀 아쉬운 거는 그거네요. 갈등을 하다가 HLB냐 HLB 생명과학이냐 진짜 그걸 심사숙고하다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자라고 해서 조종해시는 부분이 아니라 변동성에 대해서. 그래서 HLB가 후행으로 쫓아오는 범위로 해석을 하고 HLB 쪽을 그러면 기준을 잡자라고 설정해서 잡아드렸는데 결국은 HLB가 강세를 띠면서 다시 HLB 생명과학하고 변화율이 등락률의 그 크기가 크지 않게 형성이 됐어요. 자, 역순으로 한 번씩 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4월달 기준에서 어디서부터 잡을까요? 4월 20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장악형이 뜨는데 이 사실은 이 장악형의 기준이 거래대금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은 장악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개별 매매 기준이든 아니면 개별 매매도 들어가지 못하는, 왜냐면 100억도 안 돼요 사실은. 저 부분을 뭐 장악형이 떴다 뭐 여기서부터 왜 못 잡았냐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변형형 기준에 요 몸통으로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그럼 장악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기준에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개별 매매 기준 정도로 놓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주봉으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땡겨서 보면. 그래서 일봉, 주봉, 아이고 바보, 일봉, 요거 있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하나하나 역순으로 보자 그랬어요.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엄청난 꼬리를 달고 이때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400만 주가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400억. 그러면 이제 그나마도 개별 매매 기준이 일부라도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위치. 400억. 그리고 이쪽 상황 보면서 HLB의 시가총액은 뭐 어찌됐건 코스닥 4위이니까 지금은 이제 더 올라왔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HLB로 형성을 한다면 이제 비중을 교육용이 아니라 단기로 해서 조금 더 높여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범위가 그 다음 날의 기준, 금요일의 기준이 되겠죠. 상한가 진입한 날. 그때는 이제 거래가 그나마도 실린 겁니다. 이제 상한가에 이제 묶여지고 나서의 흐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오르고 난 다음에 흐름에서는 이제 돌려놓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갭상승 이후에 저렇게 밀려 내려갔다 돌릴 때 쉽게 사지는 못하죠. 우리는요 저럴 때도 들여다볼 수 있다. 어차피 변동성 매매 기준은.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시장 조치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돌릴 때 시초가 돌리는 흐름이라든가 거래량 확인하고 추세 범위에서 놓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설정하고요. 손절 범위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도 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대처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일주월봉하고 이제 일봉하고 5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1분봉, 5분봉 이렇게 기준에서 좀 놓고 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HLB의 기준을 잡았다면은 HLB의 조금 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5,000원 공방이라든가 이럴 때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마지노선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또 들어올렸을 때 고점에서의 뭐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해놓고 요랬다면 몰랐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기준은 명심하셔야 돼. 손절 범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거래 수반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면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쭉 잡아드린 건데 결론적으로 그게 훼손되고 저점이 이탈이 되고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내일 또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리 기준 설정해서 대처한 이후의 흐름을 잡아가는 게 옳죠. 자,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 HLB 생명과학은 교육용으로 일단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지금의 위치에서는 어느 쪽 편입할래요 한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다시 HLB가 되겠죠. 변동성의 크기를 놓고 보려고 HLB 생명과학을 들어간 건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같은 등락 변동성이라면은 HLB로 설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 종목은 HLB, HLB 생명과학 그리고 팜스토리를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오히려 이제 팜스토리가 변동성 기준에서는 더 긍정적인 흐름을 잡아줬고 HLB는 좀 전에 이제 망안에서 이제 다 잡아서 올려드렸죠. 오늘도 이제 태영맘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오늘 뭐 불기둥 마스터님, 불기둥 연구원 이렇게 해서 처음에 HLB 이때 얼마예요? 44,550원. 44,550원. 그렇게 하고 오늘 고점이 지금 다시 이제 48,200원이니까 거의 뭐 4,000원 등락 범위였으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잘 되셨을 것 같고요. 팜스토리는 3,965원이고 고점이 얼마요? 4,160원. 그러면 얼마요? 200원 정도 움직인 건가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14,600원에 움직임을 올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14,600원 대비해서의 15,500원까지 그 위쪽으로의 흐름. 결론은 앞전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넘기느냐, 프로그램 좀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연동이 되어줄 것이냐. 그리고 팜스토리 태영맘 선생님 팜스토리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팜스토리 4.19% 수익.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 주력주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움직이실 분들 움직이셔서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 수익 범위도 좀 가져가시고요. 해찬들 선생님께서는 오늘 이제 대한전선 쪽의 기준에서 8.5% 수익 범위, 대단하십니다. 수익 범위를 또 잡아가셔서 수익을 발생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이제 새벽까지 교육 받으시고 자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직원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정의원님들은 이렇게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 다 자료 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정의원님들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별적으로 지금 자료를 자꾸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가입하시면 무조건 이제 공부하셔야 되니까 자료를 다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들 가져가실 수 있는 공부 좀 하시고 대처하시면 결코 나쁘지 않은 장세 흐름으로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팜스토리도 일단은 긍정적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대한전선이 어떻게 돼 있죠? 대한전선이었죠? 대한전선. 오늘 변동성의 크기가 좋은 자리에서 치고 돌렸었네요. 이평선 형성돼 있고 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난리 났다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아이트에서 다 나오죠. 미국 장의 조정이 뭐 문제가 있어서 조정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박승규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정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그럼 박승규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 다음 서경 주말 종목 상담 프로. 그 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00~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